돈 많이 안 들이고 집에서 좀 쉽게 기미, 검버섯 같은 거 없앨 수 있는 그런 홈케어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손쉽게 살 수가 있는데 이제 크림 같은 건데 그걸 바르다 보니까 피부도 매끈매끈해지고 좀 밝아지더라. 주름에도 개선 효과가 있고 콜라겐이 재생되는 효과도 같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샤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뷰티, 동안 관심 많으시죠?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실 우리 미엔느 피부과의 김미은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서서 사심 인터뷰?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심 인터뷰 해주는 걸 또 좋아하실 것도 같아요. 네. 그런 거 물어봐 주세요. 나 이런 거 알고 싶었어. 네. 이럴 것 같은데.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돈이 많으면, 엄청 많으면 그쵸, 네. 온갖 좋은 시술 다 받아서 좀 영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니까 네. 좀 가성비 측면에서 제가 많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돈 많이 안 들이고 집에서 네. 좀 쉽게 약간 이런 기미, 검버섯 같은 거 없앨 수 있는 그런 홈케어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기미나 뭐 일광흑자나 뭐 검버섯 같은 게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피부과 시술을 받더라도 뭐 1회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가지고 꾸준히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햇빛이거든요. 아, 자외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계속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 콜라겐이 점점 파괴가 되거든요. 피부를 딱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제 탄력도 떨어지고 잔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햇볕을 계속 받게 되면은 이제 멜라닌을 생성하는 그런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기미도 생기고, 그래서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항노화를 위해서도 햇볕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우리가 뭐 다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뭐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아주 꼼꼼하게 매일매일 바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럼 원장님, 자외선 차단제 혹시 고르는 네네, 요령이 그쵸. 있나요? 그쵸.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면 이제 UVA가 있고 UVB가 있는데, 이제 보통 UVA는 이제 우리 광노화를 일으키는 뭐 피부 탄력도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제 색소도 어둡게 만드는 게 UVA이고, UVB 같은 경우는 계속 노출되면 이제 피부 암도 유발하고 그다음에 화상도 생기게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 다 차단하는 차단제를 사용을 해야 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이제 숫자 같은 게 적혀 있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SPF 맞습니다. 뭐 50 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SPF가 UVB를 차단하는 지수를 나타내 주는 거고, 뭐 10, 20, 30, 50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연히 숫자가 이제 높은 게 차단 지수가 높은 거고요. 네. 그 밑에 PA라고 적혀 있고 이제 플러스 표시가 하나, 둘, 셋 적혀 있는데, 이제 그것도 플러스가 많은 게 차단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써야 되고, 보통 SPF 50 정도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반나절 이상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근데 보통 이제 땀을 흘리거나 이제 닦여 나가거나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게 좋으시고. 그런데 저희 화장하고 그쵸, 나왔는데 거기 어떻게 발라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선크림이 제형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이제 아침에 뭐 저기 세안하고 나서는 크림 성분으로 된 걸 바르고, 이제 평소에는 이제 요즘에는 쿠션에도 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30 정도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션으로 수시로 덧발라 주시면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넓은 부분, 목이라든지 팔, 다리 이런 데는 스프레이로 이렇게 넓게 바르면 이제 온몸에 광노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비타민 A 크림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높은데, 비타민 A 크림 뭐 스티바 A 연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자체가 이제 피지 분비는 많아지고 각질이 자꾸 생기면서 이제 피지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게 여드름인데, 이제 비타민 A 크림을 발라주게 되면 각질이 살짝 녹아서 벗겨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포의 턴오버가 빨라지는데, 그걸 바르다 보니까 피부도 매끈매끈해지고
촉촉해지고 좀 밝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바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가 살짝 벗겨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턴오버가 빨라지고 그리고 콜라겐이 재생되는 효과도 같이 있고요. 그럼 효과가 있는 거네요, 비타민 A 크림이? 네, 효과는 있는데 이게 말한 것처럼 피부를 살짝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자극성 피부염이나 이제 그것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네,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를 때는 보통 세안하고 나서 이제 면봉에다가 아주 콩알만큼 짜서 이렇게 구획별로 조금씩 찍어가지고 얇게 펴바른다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막 네. 덕지덕지 바르는 게 네네네.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이제 얇게 펴바르고 충분히 5분 정도 흡수시킨 다음에 보습제 충분히 발라주시면 이제 약간 주름에도 개선 효과가 있고 어머나. 피부도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혹시 눈가도 발라도 되나요? 좋은 질문인데 눈가나 이제 입 주변에는 좀 예민할 수 있어서 처음 바를 때는 거기는 빼고 이제 다른 부위만 바르다가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면 조금씩 넓혀 가시면 되고 바르고 나서 약간 빨개지거나 이제 자극 증상이 있으면 이제 중단하거나 이제 하루 이틀 바르는 간격을 좀 늘려서 바르거나 양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바 아이 크림도 이제 농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낮은 단계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은 효과가 충분히 처음에는 농도 낮은 것부터 네네. 시작해라. 네네. 그리고 이제 기미 연고도 이제 요즘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손쉽게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도미나 크림 같은 건데 도미나 크림. 네, 그게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이제 멜라닌을 합성하는 거를 조금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얇게 기미가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발라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자극 증상이 있으면 잠깐 멈춰야 되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면 조금씩 발라야 되고 아까 비타민 A 크림하고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합쳐져 있는 연고들도 있거든요. 와, 네. 투 인 원. 네, 맞습니다. 둘 다 광 가면서 햇볕에 조금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만 발라야 돼요. 자기 전에 아침에는 네네. 안 네네, 되고요. 아침에는 안 되고 자기 전에만 살짝 펴 바르고 보습제 바르고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집에서 홈케어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네요, 네네, 정말. 비타민 A 크림 너무 많이 발라서 피부가 빨갛게 벗겨져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네. 똑똑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네.